한학자 통일교 총재가 나는 미국 영주권자라며 휴식 차원에서 도박을 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했습니다. 권성동 의원이 원정 도박 수사 정보를 미리 알려줬는지를 특검이 묻자 이렇게 답을 한 겁니다. 도박 사실을 스스로 인정한 점이 눈에 띕니다. 또 영주권과 별개로 국적은 한국이어서 처벌을 피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지난달 재판에 넘겨진 윤영호 전 세계본부장의 공소장엔 한학자 총재의 원정 도박 수사 사실이 언급됐습니다. 윤 전 본부장이 2022년 10월 3일 권성동 의원에게 연락을 받아 한 총재가 카지노를 하느냐며 경찰 조사가 진행 중이란 정보를 제공받았다는 겁니다. 본부장이 한 총재에게 권성동 의원이 제공한 수사 사실을 보고하고 도박 출처가 저장된 회계 정보를 삭제하는 등 자료를 폐기했다는 내용이 공소장에 담겼습니다. 수사 정보 유출 의혹을 수사 중인 특검은 라스베이거스 원정 도박에 대해 한 총재에게 물었습니다. 한 총재는 나는 미국 영주권자이고 미국에선 카지노를 많이 한다며 휴식 차원이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원정 도박을 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영주권을 거론하며 불법이 아니라고 해명했습니다. 하지만 특검은 한 총재의 진술이 경찰 수사를 대비해 자료를 폐기한 것과 배치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또 한 총재의 국적은 한국이기 때문에 미국 영주권자라고 하더라도 원정 도박을 했다면 처벌을 피할 수 없습니다. 한 총재는 교단 자금을 이용해 미국 라스베이거스 등에서 600억 원대 도박을 벌였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JTBC 박현주입니다. 2022년 6월경 춘천경찰서 외사계는 통일교 한학자 총재가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원정 도박을 했다는 첩보를 입수합니다. 12년도 지휘부들께서 카지노 다녀오시고 한 자료를 저희가 사실 갖고 있습니다. 당시 경찰이 이미 입수했다는 자료입니다. 라스베이거스 카지노 측이 보낸 이용 내역입니다. 한 총재가 한화로 약 9억 5천만 원을 잃었고 7억 6천만 원을 땄다는 등의 내용이 적혔습니다. 과장님하고 서장님한테 보고 다 했고 지방청에 나가도 저희가 보고를 했어요. 그래서 지방청에서 본청이나 보고는 다 해놨고 시스템에 이제 그걸 입력을 해야 되거든요. 사건이 배당되고 본격적인 수사가 시작되기까진 시간이 좀 걸린다고 알려왔습니다. 그런데 두 달 뒤인 2022년 9월 통일교 당시 세계본부장 윤모 씨는 자신의 집무실에서 한 총재의 원정 도박 관련 수사가 있을 수 있다는 얘기를 꺼냅니다. 나한테 준 건 최고위직이거든. 그거 쉬고 있다고 했어. 요양관리법이라고 얘기했거든. 나한테 그렇게 얘기를 했잖아. 수수를 할 수 있다. 대비랑 하라. 수사 첩보가 생 겁니다. 윤 씨는 증거를 없애라고 지시했습니다. 부정하고 총무 쪽은 두 같은 거 포맷시키라고 했어. 자료 같은 거 웹하드, 하드디스크나 이렇게 빼가고 페이퍼 같은 걸 폐기하라고 했어. 수사기관에 줄을 대야 한다고도 말합니다. 별건으로 해가지고 그런 부분을 두더라도 이러는 걸 하면 어떡하냐. 그래야 뭐 압수수색 올 때 연락이 와서 이런 정보를 준 사람 윤핵관이라고 주장합니다. 누가 알려주는 은행과야. 이렇게 내가 보고 있는 윤 씨는 건진 법사에게 김건희 여사 선물이라며 6천만 원대 그라프 다이아 목걸이와 샤넬백 등을 전달한 인물입니다. 춘천경찰서에서 본청에 보고했다는 통일교의 원정 도박 의혹은 결국 수사로 이어지진 않았습니다. 어제 김건희 특검은 경찰청과 춘천경찰서를 전격 압수수색했습니다. 당시 누군가 수사 첩보를 흘리고 수사를 막은 정황이 나온다면 수사 무마 의혹으로 확대될 수 있습니다. 어제 압수수색 소식이 전해진 직후 윤 씨 측은 정론직필이란 제목의 입장문을 통해 통일교 측은 도박건이 마치 내부 고발로 처리된 것처럼 보이기 위해 윤 씨 부부를 징계했다며 현 지도부 모두 사퇴해야 한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교단이 2022년 대선에 개입돼 있음을 현 정권과 진보 언론들이 모를 리 없다고도 적었습니다. 통일교 측은 한 총재가 라스베이거스에서 원정 도박을 한 건 사실이 아니라며 윤 씨가 당시 수사에 대비했던 건 개인적으로 한 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윤핵관이 통일교의 수사 첩보를 알려줬다. 윤영호 전 통일교 본부장의 녹취에 등장하는 내용입니다. 그 윤핵관이 누구인지 드러났습니다. 권성동 의원입니다. 권 의원이 정보를 빼줘 압수수색까지 대비할 수 있었다고 특검은 판단했습니다. 권 의원 체포 동의안 오늘 국회에 접수됐습니다. 김영민 기자의 보도입니다.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에 대한 체포 동의서가 오늘 국회에 접수됐습니다. 다음 주 국회 본회의에서 표결이 이뤄질 텐데 이미 더불어민주당이 과반 의석을 차지하고 있어 통과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구속영장 청구서엔 윤영호 전 통일교 본부장에게서 불법 정치자금 1억 원을 받은 혐의를 넣었습니다. 윤 전 본부장 다이어리에 전달된 시간과 장소, 액수가 모두 적혀 있는 등 확실하게 드러난 혐의이기 때문입니다. 특검은 신병을 확보하는 대로 한학자 총재에 대한 경찰의 원정 도박 수사 첩보를 통일교에 알려준 혐의부터 조사할 계획입니다. 누가 알려주는 윤핵관이 나한테 오늘 내가 보고 있는 오늘 국회에 보고된 윤 전 본부장 공소장에도 해당 혐의가 포함됐습니다. 공소장에 따르면 권 의원은 2022년 10월 3일 윤 전 본부장에게 연락해 한학자 총재가 카지노를 하시냐, 통일교 자금을 라스베이거스로 반출해 도박했다는 혐의를 경찰이 조사 중이라 통일교에 대한 압수수색이 있을 수도 있다고 일러줬습니다. 심지어 2013년, 2014년 자금 출처가 문제된다며 내밀한 수사 첩보 내용까지 말해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경찰 국수본도 오늘 당시 한 총재의 원정 도박 관련 범죄 첩보가 2건 접수됐다 수사로 이어지지 않고 폐기됐다는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한학자 통일교 총재와 권 의원은 이 같은 혐의를 모두 부인하고 있습니다. 통일교 내부 회계 자료를 입수했습니다. 2022년 대선 직전 한학자 총재 특별 지시 프로젝트란 명목으로 100억 원대의 자금을 조성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특검도 같은 자료를 입수해 사용처를 추적 중입니다. 20대 대통령 선거를 앞둔 지난 2022년 초, 통일교는 100억 원대 자금을 조성합니다. JTBC는 세계본부 지원 현황이란 제목의 통일교 내부 회계 보고서를 입수했습니다. 윤석열 정권에 대한 로비를 총괄한 윤영호 씨가 본부장으로 있던 바로 그 세계본부입니다. 2022년 1월 24일 세계본부 산하 효정글로벌 통일재단에서 통일교 세계본부로 50억 원이 전달됐다고 돼 있습니다. 2021년 TPGC 특별 프로젝트비 1차라는 명목입니다. TP는 참 부모님의 영어 약자로 한학자 총재를 뜻합니다. 이틀 뒤인 1월 26일에도 2차 TPGC 특별 프로젝트라는 명목으로 49억 7,899만 원이 지급됐다고 나와 있습니다. 한 총재의 특별 지시로 출처를 알 수 없는 현금 100억 원이 통일교 세계본부로 입금된 걸로 보이는 기록입니다. 실제로 김건희 특검이 자금 추적을 한 결과 1월 24일 효정글로벌 계좌에서 58억 원이 전달됐고 다음 날인 25일 역시 효정글로벌 계좌에서 49억 7,899만 원이 전달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특검은 한학자 총재의 특별 지시로 자금 100억 원이 실제로 조성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100억 원이 어디에 어떻게 쓰였는지를 추적하고 있습니다. 통일교 측은 JTBC에 불법한 목적으로 비자금 100억 원을 마련한 적 없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JTBC 이자연입니다. 네, 2022년 대선 직전 통일교가 만든 100억 원의 행방이 앞으로의 특검 수사에서 핵심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윤영호 씨는 특검에 아프리카 세네갈의 선거를 돕는 데 썼다고 진술했는데 구속되기 전 JTBC에는 다른 해명을 했습니다. 계속해서 정혜성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통일교가 2022년 대선을 앞두고 조성한 100억 원을 어디에 썼는지 추적하고 있는 김건희 특검. 통일교 전 세계본부장 윤영호 씨를 불러 캐물었습니다. 윤 씨는 아프리카 세네갈 선거 지원금 등으로 썼다는 취지로 답했습니다. 세네갈에선 2022년 7월 국회의원 선거가 열렸습니다. 그런데 구속 직전 JTBC와 통화에서 한 말과는 전혀 다릅니다. 윤 씨는 취재진에게 북한에 코로나 백신을 보내려고 예산을 책정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당시 한학자 총재가 북한에 대한 인도적 지원을 하려고 했지만 결국 무산됐다는 겁니다. 특검은 세네갈 등 해외 정치인의 선거를 돕는 데 썼다는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하고 수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특히 윤석열 당시 국민의힘 후보를 위한 대선 지원금일 가능성을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특검은 통일교 전 세계본부 재정국장 이모 씨가 한학자 총재 비서실장 정원주 씨에게 보낸 문자 메시지에 주목합니다. 윤 전 본부장의 부인이기도 한 이 씨는 당시 선거를 앞두고 한 총재가 금전적 지원을 했다고 문자에 적었습니다. 특검은 100억이 조성된 2022년 1월뿐 아니라 3월 대선 전후로 범위를 넓혀 통일교 산하 기관들 사이 금융 거래 내역 등을 분석하고 있습니다.
100억 외에 추가로 정치 자금이 전달됐을 가능성까지 살펴보겠다는 겁니다. 다만 통일교의 여러 기관 계좌가 이용돼 자금의 출처와 이동 경로 등을 파악하는 게 쉽지 않은 걸로 전해집니다. 특검은 수사기간 연장을 통해 확보한 30일 동안 대선 지원금 의혹을 규명하는 데 수사력을 모을 방침입니다.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 통일교를 이끄는 한학자 총재가 정치권에 대한 불법 로비 의혹 피의자로 특검 조사를 받으면서 통일교의 실체에 대한 관심이 다시 커지고 있습니다. 한학자 총재는 통일교 창시자 문선명 총재가 사망한 뒤 스스로를 독생녀라고 칭하고 통일교 왕국의 신적 존재로 군림했는데요. 종교기업으로까지 성장한 통일교의 위선적 실체가 드러나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통일교 신도들이 왕을 대하듯 한 총재의 외출을 배웅합니다. 전체 차렷! 장군이 계세요! 경례! 한학자 총재가 불법적 정치 로비 의혹 피의자로 힘겹게 특검 사무실에 출석하는 장면과 비교됩니다. 지난 2012년 9월 통일교 창시자 문선명 총재가 사망한 뒤 자신의 아들들과 거친 후계자 다툼을 벌인 한학자 총재는 스스로를 독생녀로 칭하고 조직을 장악해갔습니다. 특검 수사를 받고 있는 윤영호 전 세계본부장은 한학자 총재 신격화에 앞장섰던 인물입니다. 아버님 성화 이후에 어머님께서 걸어오신 그 노정은 아버님에 대한 사랑, 그 심정, 그리움, 그리고 간절한 그것이 하늘 부모님에 대한 사랑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통일교가 세파로 분열되는 것은 막지 못했습니다. 이단 전문가들은 일본에 이어 국내에서도 불법적인 정치권과 유착 의혹이 드러나고 특검 수사까지 받으면서 통일교 내부 동요가 상당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또 한학자 총재를 흔들기 위한 통일교 내 분파별 세력 대결이 다시 한번 펼쳐질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한학자는 이미 문선명이 사망한 이후에 통일교에서는 재림주고 메시아고 하나님이고 6천년 만에 탄생한 독생녀잖아요. 그리고 어떤 누구에게도 지시를 받아본 경험이 없는 사람입니다. 통일교 내부에 지금 세파로 나뉘어져 있지만은 이합작산되는 과정 속에서 한학자 통일교의 축소로 이어지지 않을까. 이단 전문가들은 현재의 통일교가 이단 사이비 종교를 넘어 종교 기업으로까지 성장한 이면에는 정치권도 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꼬집었습니다. 미국에서 공화당만 돈을 받았을까? 일본에서는 자민당만 받았을까? 그럼 한국은 더더욱이 우익 혹은 국민의힘만 받았을까? 통일교 아니면 다른 사회적인 동의를 얻지 못하고 있는 단체들로부터의 불법적인 정치 자금에 대해서는 그래도 정치인들이 조심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만들어졌다는 측면은 이번 사건이 주는 교훈이고. 통일교는 지난 2022년 7월 통일교 신도 2세의 아베 신조 전 일본 총리 저격 사건을 통해 일본 자민당과 통일교의 뿌리 깊은 부패 고리와 천문학적인 헌금 문제가 드러나면서 위기에 빠집니다. 일본 법원이 지난 3월 일본 통일교 종교법인 해산을 명령했지만 쉽사리 통일교에 대한 분노는 사라지지 않고 있는 상황. 국내 이단 원조격으로 유사 이단 사이비 종교에 영향을 미친 통일교가 일본에 이어 국내에서도 수사 선상에 오르면서 위선적인 실체가 드러날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마땅히 자식으로서 짊어져야 될 십자가를 어머님께서 대신 지게 해드린 이 불효를 자식된 도리를 다하지 못한 이 못난 아들을 부디 용서해 주시기를 바라는 간절한 마음입니다. 어머님께서는 저희에게 오늘 이와 같은 말씀을 주셨습니다. 내 걱정하지 마세요. 나를 위해 기도하지 마세요. 하늘 부모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도하고 정성 들이시기 바랍니다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여러분, 어머님께서 남기신 이 말씀에 깊고도 애틋한 뜻을
우리의 뼈에 새겨야 되겠습니다. 또한 우리의 통곡은 더 이상 패배자의 울부짖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불의에 맞서 진실을 선포하는 승리의 함성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전진할 것입니다. 자랑스러운 신한국의 아들, 딸이 되도록 합시다.